이번에는 기필코 꼭 찾아야 합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냥 헤매셨다고. 네. 한 달 동안 차에서 자면서 뭐 일어나는 시간에는 다 차 찾으러 다니고 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찾아. 맞죠, 차는? 네, 맞아요. 나도 본 적 없는 내 차. 그런데 누군가 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박민준 씨 앞으로 날아온 세금과 수십 개의 과태료 통지서 무려 162만 원입니다. 돈을 전부 다 감당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부금 당장 매달 갚아야 되는데 그냥 좀 막막하죠. 1년 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민준 씨는 한 남자에게 일명 중고차 깡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어차피 아버지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 중고차 얘기하셔서 제가 대출 실행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4살 때 헤어진 아버지,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중고차를 선물하겠다더니 3천만 원이 넘는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번 주에는 되겠지만 하여는 힘들어. 이번 주에 내가 지금 해야 안 되는. 고작 돈 때문에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철저하게 속인 친아버지. 친부에게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는 아들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믿기 힘든 실화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벌며 살아왔다는 민준 씨. 제가 아버지랑은 4살 이후에 계속 떨어져 지냈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 한 번 뵙고 난 이후로는 얼굴은 뵌 적은 없거든요. 또 제 친한 친구들은 아버지랑 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막 같이 놀러도 가고 막 낚시 가고 그거 보면 살짝 솔직히 좀 질투도 나고 좀 열등감도 좀 생기고 좀 아버지가 그리운 게 아니고 좀 아버지라는 존재가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있지만 늘 없던 존재, 아버지. 어느덧 민준 씨는 물리치료사를 꿈꾸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후반쯤에 아버지가 차를 사주신다고 그 아버지 없이 걷는데 안 힘들었냐는 식으로 약간 좀 감성 호소를 시켰다 해야 되나? 아버지 노력 못했다는 얘기도 하시면서 중고 산이라는 데 사주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할부금 바로 3달 납입하고 나머지 완납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 차 안심시켜서 일단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친아버지가 설마 사기를 치려나 싶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유지비와 자동차세, 유류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차 아들이 받은 차는 2012년식 구형 SUV. 관리 상태도 좋지 않아 운전하기도 겁이 납니다. 20만? 네, 20만 5천 킬로미터. 많이 탔는데.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사기 당한 거 받았으니까 1년 됐습니다. 아들에게 중고차 선물을 준다며 대출까지 받게 한 아버지. 왜 약속했던 차가 아닌 다른 차를 보낸 걸까요? 자신의 명의도 아닌 한 회사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아들은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이런 과태료도 계속 날라온 거예요? 네, 다 같은 차량이 있는 거죠? 네 같은 차량입니다. 근데 이야.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닌데 광주에서 과태료증이 날라오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며 과태료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102만 원. 자동차 등록증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2,600만 원 남았고 5년 11개월 더 갚아야 되거든요. 5년 11개월이요? 아이고야. 아이고. 3달 동안 할부금을 갚아주던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정하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며 한 달 할부금 100만 원을 갚으면 또다시 시작입니다. 말하다 말고 계속 하셨거든요. 제가 제발 보내달라 계속 말씀 드리고 제 인생 책임만 지실 거잖아요. 남들 공부하는데 전 일만 해요. 그리고 이거 대출 받는데 신용등급이 진짜 하위 98%가 됐거든요. 이야, 참. 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던 아버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전화 끊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할부금 내지도 못하고 전달 것도 다 못 내서 은행에서 연락해서 오고 제가 쓴 돈 아닌데 왜 내냐. 그게 좀 제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박민준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냥 일도 성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남한테 사기를 치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한 거죠. 보일러 수리공으로 일했던 전 남편. 그런데 그는 갑자기 성인 오락실과 건설업을 한다며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쓴지도 몰랐어요. 명의 저거를 가지고 돈을 받아 쓴 거죠. 그래서 집까지 다 날렸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듯 가족을 버리고 태국으로 떠나버린 아버지. 이혼 뒤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야. 전 남편이 먼저 전화가 와서 저 이름으로 해서 11만 일단 이름만 빌리자고 그리고는 이제 준다고 해준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나중에 그런 게 착각이랑 몰랐고 그냥 저는 진짜 순수하게 그냥 뭐 그것만 믿은 거죠. 해준 것 없는 아들에게까지 사기를 쳤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화가 치밉니다. 근데 안 미안하냐고. 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전화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 필요할 때만 차 명의 산다고. 제가 뭐 해줄 테니까 지금 오늘 5천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라도 지금 달라고 해야지. 그냥 다 자기 개인 통장도 다 묶이고 이제 나중에 문제 돼가지고 아니 그래 없는 사람한테 지금 그런 사람한테 뭘 믿어? 아니 내가 한다니까 내가 경제를 해준다고 아무튼 그 할부값을 10원도 없다고 그리고 첫딱지부터 먼저 계산하라 그래. 알았어. 핏줄이라고 다 끈끈한 건 아닌가 봅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돈 들어오면은 또 준다 그러고 또 더 빌려가서 또 안 주고 하여튼 그래갖고 물린 게 한 3, 4개. 빚이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한 1억 남은 것 같은데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다른 사람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많죠. 그때 같이 또 후배도 그렇게 해서 한 1억인가 얼마 날렸고 친누나도 돈 많이 느꼈을걸요? 진짜 그 인간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네. 아버지는 보석만 팔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보석 거래되면은 어머님이 사기당한 차도 해결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만 전화해라. 태국에서 값비싼 보석을 갖고 있다는 아버지. 아마 이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 것 같고요. 보석의 요건인 아름다움과 희소성, 그다음에 내구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우선 제가 봤을 때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이런 가치를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 81억 가치의 최고 등급 사파이어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얼마나 더 원망해야 하는 건가요? 아들은 한 달째 본 적도 탄 적도 없는 내 차를 찾고 있습니다. 저 카메라를 항상 계속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걸리니까. 차가 나타나는 곳은 집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전라남도. 광주 나주 영광 일대를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저 도와주시는 분이 차 위치를 보내주셔서 차 위치를 알게 됐으니까 거기까지 10분 걸리거든요. 더 빨리 가고 있겠는데. 네. 130km 갈 거던데요? 130km요? 다시 구례로 갑니다. 구례.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은 꼭 찾아야만 합니다. 이거인데 이거? 네, 이거다. 이거예요. 찾았어요? 맞죠, 차는? 네, 맞아요. 전통시장에 주차되어 있는 은색 대형 세단 차량. 과태료 속의 차 모습과 동일합니다. 차를 찾으면 아버지의 소식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확실히. 3명이 넘지는데. 도시 앞에 있는 장면인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차량조에 경찰에 붙잡혀온 중년의 남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신분사 배달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됐는 거 같아요? 네. 같은 우스갯이 넘어오는 그것이요? 네. 이게 선생님 파워 생기다가 매니저 좀 날아가잖아요. 매니저 그거. 그건 아는데 보내줬어 돈을.
조회 보니까 납부 안 돼 있던데. 그는 어떻게 박민준 씨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는 걸까요? 이 차는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는 일명 대포차였습니다. 대포차군요. 그는 이 차가 대포차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내가 뭐 그거 나쁜 짓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와. 근데 대포차 타고 다니시는 거 알고 계신 거 몰랐어요. 그걸 왜 몰라요? 그 명의전 안 했는데. 나 같으면 멋지다 이거 타고 다니겠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아버지가 원래는 해결해 주신다고. 제 아버지를? 네. 아버지를 아세요? 방금 나 소개해 드라한테 내가 받았어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아버지를 아시나 보네요. 또 친엄마이던데. 대포차를 판매한 김도환 딜러와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차 과태료 날라온 위치들 과태료랑 할부금이랑 다 재현되고 있잖아요. 알고는 뭐 그냥 각자요? 네. 저하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할부금 제가 지금 신분이 대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태료와 세금 총 162만 원을 납부해야만 민준 씨는 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남자는 딜러에게 돈을 주고 대포차가 아닌 차를 샀다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정확하게? 2천 하나를 넘게 줬어요. 1,500 정도. 이거 차에 별돈 없어요. 2천 원은 못 돼 이거. 과태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 내야 돼. 내야 돼? 원래 다 내고 해야 돼. 내가 뭐 이천 저기 내가 돈 주고 받을 필요 없지. 그래 딱다 내가 내고 해결했어요. 그는 과태료를 내겠다고 약속까지 한 뒤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MBC 실화탐사대인데요. 예? MBC 실화탐사대요. 근데요. 그 차 타시는 분 아니세요? 아닌데요. 왜 전화를 했어요? 나는 저기 누구냐? 이거 누구야 전화예요. 아들에게 준다던 SUV 차량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대형 세단을 계약한 것이고 3,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뒤 이 차는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로 팔렸습니다. 예? 김도환 딜러가 일했다는 한 자동차 매매 상가를 찾았습니다. 업체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가족 간에 이렇게 하는 사건은 별로 뭐 들어본 적은 없고요. 처음 이번에 이 얘기 듣고서는 가족 간에 그렇구나라는 거 처음 알게 됐는데, 아들에게 차를 사준다 그래서 아들한테 차를 사주는 것처럼 해서 아들 명의로 중고차를 사게 한 다음에 그 차를 바로 대포차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를 타게 했죠. 그리고 뭐 월에 얼마씩 이렇게 주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주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냥 달아난 거죠. 그냥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아들은 당시 대출금 3,100만 원을 아버지의 지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뭔가 수상하답니다. 아버지와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다는 이성민 씨.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계획했던 동업자였습니다. 그러면 캐피탈 나온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차값을 주고 나머지 돈은 내줄게 해서 보낸 거예요. 저는 이제 사기업자로 한 돈 빼고 만난 게 처음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개를 시켜준 거지. 나를 전문으로 하고 대포를 하고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중고차 친구가 그 캐피탈에다가 의뢰를 했을 거 아니야. 이게 한도가 얼마 나오냐. 차값 등록비 포함해서 2,200에서 300인가를 아마 결정하고 또 나머지 900을 한테 보냈어요. 통장에 왜 넣어준 거예요? 통장을 아버지가 쓰고 있었어요. 900만 원. 고작 돈 900만 원 때문에 아들의 삶을 망친 아버지. 3,100만 원 중 아버지는 900만 원, 이성민은 소개비 15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돈은 중고차 딜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불법 거래됐습니다. 그 사이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안 들어올 생각을 하고 지금 10년째 안 들어온 놈이니까 안 들어올 것이고 그냥 픽업하니까 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당연히 기자기관이니까 뭐 의사소통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 이야.
대학생이 됐다며 아버지가 준 것은 선물이 아닌 빚입니다. 대체 누가 이 일을 꾸민 것일까요? 대출을 받아서 급한 대로 쓰자고 한 거는 누구냐고.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냐고. 내가 그랬지. 지금 그걸 왜 따지냐고. 나쁜 마음 먹은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있는데 그 중량 잡으러 막 나오고. 니는 그 돈만 계산하지만 이 인생에서 지금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 그럼 내 차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차 한대 어떻게 해가지고 주고 다른 거 계획한 거 보내주라 그럴 테니까. 됐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정리를 해. 지금도 돈 없어서 나한테 거기 준다고 있잖아. 아버지는 이번엔 코인 사업을 통해 해결해 주겠답니다. 모은 돈은 없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밖에서 자느라 생활비 대출 한 것밖에 남은 돈이 없어요. 제 생활비 모자랄 때 마이너스 통장 그거 말고 모은 돈 없거든요. 아버지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이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앞으로도 평생 원망하며 살 것 같아요. 돈 앞에서 가족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돈도 아버지도 잃었다는 아들은 컵라면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은 잔액이 부족해 삼각김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1,4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며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이젠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해결돼서 막 공부하고 고시 붙고 일반적인 직장생활 하고 싶잖아요. 좀 지쳐가지고. 최근 고민이 한 가지 더 생겼다는 아들. 대출을 해준 캐피탈사에서 아들을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제가 할부금 미납되니까 해결 못하면 저 대출로 매년 간다. 저까지 말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본인도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해야 돼요. 근데 고소를 해가지고 나도 이 사기의 피해자일 뿐인데 아버지 참 어이가 없지만 친부가 나한테 사기를 친 거라서 뭐 처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냥 아버지를 사기로 고소를 해버리면은 경찰에서 친족 상도리 때문에 처벌 못한다라고 처분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라도 은행에다 보여주면서 내가 고소를 했는데 뭐 혐의는 인정되지만 친족 관계 때문에 처벌 못한다고 하는 걸 이거를 봐라. 내가 어떻게 작업 대출에 가담한 거냐. 난 이익을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돈 받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친족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에 아버지를 고소해도 형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파탄난 가족관계도 많거든요. 그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은 밤 오늘도 아들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하시러 가는데요? 네. 아무리 벌어도 허무합니다. $8만 원 벌었구나. 오늘은 8만 원. 근데 다 못 쓰죠. 제가 어림도가 계산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씩은 벌어야지 제 식비가 넘거든요. 아버지, 아들은 오늘도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의 집. 많이 넣었어요? 통후추 냄새나 좀.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부부는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8년간 일했던 편의점.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그곳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장이 친어머니였단 사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유방암 초기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 급하게 해야 된다. 그게 암이다 보니까 금방 막 끝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던 거 내려놓고 누나는 선생님이니까 뭐 어떻게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5개월, 6개월 정도 하시면서 제가 하루도 오셨어요. 16시간씩 일하면서.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편의점 운영을 도맡게 된 성민 씨.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홀로 힘들게 버텼습니다. 어이구. 하루 16시간,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어머니가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시면은 당연히 뭐 보너스를 주시던가 뭘 챙겨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견뎠던 거죠. 어떻게 가게에서 8년을 있어? 여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어?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호감이 됐어요. 오보에를 전공하고 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내. 어우, 선율이 참 고와요. 우연히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모임 나가면서 지인들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저 무슨 이 사람 맞나? 인형이 차에서 내리길래. 영지.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내는 방학만 되면 남편에게 달려왔고 혼자 하는 편의점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면 6시에 가게 문을 오픈해요. 그럼 바로 손님이 오시고 1+1 말 같은 행사가 있는 날에는 그걸 끼우는 작업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아예 9시에 마감을 해놓고 그때 첫 끼 항상 먹었어요. 밤 9시 넘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요강을 써야 했던 가건물 생활은 열악했습니다. 나는 찰랑진 가야 되는데 나 화장실 못 가. 제가 생각한 방안이 거기 노란색 통이 있으니까 그걸 용광로 쓰자. 그래서 방 안에다가 노란색 통을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용변을 보고 겨울에는 추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난로에 다가가다 옷이 그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추웠으면 그랬을까요? 편의점이 뒤켠 성민 씨와 아내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대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140, 150만 원을 받았고 2021년엔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성민 씨를 어떻게 기억할까? 맨날 봤죠. 일을 빼고 맨날 봤죠. 근데 항상 계시니까요. 저희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있고 퇴근할 때 있으니까. 저는 처음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밤 10시 전까지는 거의 있었으니까. 근처에 산업공단이 있고 국도 바로 옆 목도 좋아서 편의점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의 사장인 어머니. 아내가 첫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이었습니다. 인사드리려고 꽃하고 화분하고 이제 선물하고 사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성민이랑 되게 진지하게 만나고 좀 예쁘게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위한 1인 음악회를 열어드렸죠.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서 듣고는 계신가 앉아는 계시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아들 불러갖고 그 잔디 깎으라고 빨리 잔디 깎아 하고 친아들이 맞나 속으로 친아들이 아닌가 보다. 아들을 늘 쌀쌀맞게 대했던 어머니. 이혼하고 나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혼하기 전에는 이제 할아버지 친가 쪽 할머니가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진짜 끔찍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쟤 좀 봐라. 쟤라 그랬어요, 저한테는. 아들한테. 아들이라고 한 번도 안 하고 남의 아들 욕하듯이 저한테 야, 쟤 좀 봐라. 쟤는 저래서 왜 저러냐? 어머니는 시내 아파트에서 따로 생활했고 편의점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습니다. 이제 10시에 마감을 하잖아요. 그럼 손님 없을 때는 거기 뒤에 이제 이런 테이블 있어요. 그럼 맥주 한 잔 하면은 너무 펑펑 울어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비 며느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트 일을 처음 하게 되니까 뭐 포스 찍는 것도 모르고 빨리 못 찾아드리면 구박을 하는 거예요. 담배 사진을 찍어서 그 종류를 다 외웠어요. 밤새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장사를 도와드렸단 말이에요. 선물에 용돈은 물론 어머니가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어머.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좋아하시는 듯한 웃음? 그런데 그게 효과가 몇 시간도 안 돼요. 2년 동안 방학 되면 숙식까지 하며 무보수로 일을 도왔지만
어머니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 왔니? 그래 너 그동안 신랑이랑 이 추운데 가게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 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원하는 거지. 제가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2달 동안 친정도 못 가고 구정태 설날 구정태도 저희 처가를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학 때인데 그거 신랑이 이제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께 전화 드렸는데 그런 거 이제 가게 나오기 싫다는 이유로 신랑한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던 두 사람. 아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7년 만에 처음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월급을 단돈 몇십만 원에도 올려달라고 했더니 난 못한다. 그냥 나가라. 땡전 한 푼 못 주니까 경찰에 고소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랑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경찰에 고소하려면 고소해. 근데 어떡해. 나 엄마니까 너 경찰에 고소도 못해. 하고 비웃었을 때 암담했어요 정말.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한 사찰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시간 나면 그렇게 절을 가서 자기에 대한 뭐 고충이라든지 뭐 그런 사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거 상담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악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악기를 내쫓아야 되니까 부적을 써야 된다고요. 이 부적은 악귀를 쫓으라며 어머니가 성민 씨에게 실제로 준 부적입니다. 그동안은 순진무구한 아들이 묘수를 부리는 묘녀를 만나서 사기꾼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는지 결혼 날짜를 받아달라고 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결혼 날짜를. 어머니가 의지하는 사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MBC 시각탐사대에서 왔습니다. 어머니는 스님들께 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1.500을 이렇게 주는데 그럼 뭔가 지도 좀 장가를 가고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절약을 해서 다음 생활을 할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좀 저축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없다 이거야 아무것도. 한상민이는 아주 나쁘고 아주 좋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라. 저는 또 그래서 좀 이 고생한다고 얘기도 좀 다독거려주고 그래 아들 마음도 좀 녹여줘라. 아들과 며느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스님한테 결혼 날짜를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1년 넘게 안 주셔갖고 기다렸다고 하던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았고 상민이가 스님 언제쯤 결혼을 해야 돼요? 이랬어요. 해야지 우리 아들. 지금 나이도 결혼할 때 되고 있으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언제쯤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고 하겠다. 이랬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그다음 무술식이었어요. 근데 능수능란한 연상의 묘녀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보는 그 며느리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또 그건 이제 저도 모르죠. 그건 이제 제가 능수능란한 연상의 묘녀의 조정물도 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그건 이제 저는 모르겠고 엄마의 이제 생각이겠죠. 엄마의 생각. 아들이 그렇게 한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너무 변하니까 이제 어떤 엄마의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 그렇게 시간 지내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 날짜를 우리끼리 좀 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장인어르신이 그러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그냥 12월 안으로 무조건 가라. 영상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식. 하지만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고향이 다른 성민 씨와 아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상견례 때도 저희보다 1시간 반 늦으셨거든요. 상견례 때. 저 진짜 그때 막 정말 제가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저희 부모님께 신랑, 저희 엄마, 아빠 그 식당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정말 의아해하셨죠. 화려한 식장. 하지만 신부 측 하객석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가요? 저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제 딸이 결혼하는데 초대를 안 하셨겠어요. 초대 아예 안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셔갖고 제 결혼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결혼하니까 진짜 마음 아프니까 와주신 거예요. 친정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표정이 지금 그래서 좀 굳어있는. 저한테도 뭐 며느리 축하한다 일절 없는 거예요. 인사도 없어요. 친누나도 인사 없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만 나오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축의금과 명부를 가지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지은 어머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축의금 명부랑 축의금을 들고 도망을 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사라지셨어요? 네. 뭐 간다 말씀. 아니 말씀도 안 하시고 신랑이 그때 눈이 뒤집혔어요. 사건 정황이 눈이 뒤집혀서 내가 여기서 말리지 않으면 무슨 사단이 나겠다. 신랑이 그때는 사건 제대로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정신일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편의점을 그만둔 이후 처음으로 다시 그곳을 가보는 성민 씨. 27부터 35까지 청춘의 8년.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모든 것을 바쳤던 일터였습니다. 좀 어떠세요? 와서 보시니까. 별로 안 변했네요. 저기? 네. 성민 씨는 어머니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냥 뭐 전기장판 뭐 이런 거 깔고 살았으니까. 왜 그렇게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는지, 노고를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제가 논 것도 아니고 일을 했고 먹고 자고도 아시는데. 지난 8년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만 받아온 성민 씨. 하지만 그는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성민 씨는 실제로 일했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금은 대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편의점이 마감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은 어떨까?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MBC 신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아드님이 한성민 씨죠? 미친놈이야 미친놈. 예? 어머니 아프시다고 해서 들어와서. 그래 일을 했어. 그럼 제가 월급이 줬으면 착실히 해야 되는데 차만 갖고 매일 애제차 타갖고 번쩍번쩍 해갖고 차만 손질하고. 어머님이 보시기엔 아드님이 좀. 펑펑스럽고 이렇게 뭐 허세 그런 게 많아. 그집 집보다. 아드님이 좀 남편분하고 좀 닮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집 씨를 많이 닮았지. 배신한 걸 그러니까 성착당해서 지네 아빠 이름을 딱 넣었더라고. 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묘녀라고 했을까? 며느리를 될 사람은 이제 묘녀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연상의 모녀의 조종을 받았다. 이거는 뭐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네. 이거 어머니가 내신 답변서인데. 그래서 그걸 자세히 안 읽어봐갖고 연상은 연상이죠. 아니 근데 저번에 언제 제가 그랬어. 선생님 머리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랬죠. 퇴직금 중재, 소송 중인 체불임금 문제. 어머니는 이 모든 게 며느리가 시킨 일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어머니 그럼 결혼식 날은 그 어머님이 그 결혼식 끝나고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식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럼 어머니는 어쨌든 아들한테 전화해 보시면 되잖아요. 뭐 그런 정신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뭐 친구들은 간대니 어떻게 나를 은퇴와서 데려가 집에 데려다 줘서 살복 벗어놓고 그냥 벗어 던져놓고 여기 가게까지 태워다 주고 그리고 왔죠. 어머니 아파트에서 초대해 주실 줄 알고 아예 방을 잡지도 않았어요. 평일이거나 아니면 토요일 그냥 일반 토요일 같기만 해도 방을 잡기가 수월했을 텐데 크리스마스로 방이 더 없으니까 급하게 25,000원짜리 방에서 신랑이랑 그날 첫날 밤이잖아요. 모텔에서도 이게 풀 메이크업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과 사라진 어머니. 첫날 밤을 시골 모텔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참
어머니 그러면은 좀 아드님하고 이렇게 어쨌든 안 보실 생각 있어요, 어머니? 난 안 보고 싶어. 너무 억울해갖고. 지혜비한테로 갔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잖아. 왜 나한테 와갖고 이런 고생을 해? 관계가 개선되려고 그러면 그럼 아드님이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어머니? 방송에까지 내려고 한 놈한테 무슨 말을 해요? 이제 안 보고 살려는 거지. 편의점을 떠난 후 성민 씨는 다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용접을 배우시나 봐요. 취업을 알아봤는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격증을 좀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요새. 반년 만에 취득한 국가 자격증이 3개라고 합니다. 야, 국가 기술 자격증, 자격 종목은 특수용접 기능사 한성림입니다. 네, 9월 8일 날 합격했네요. 아내한테 조금 뭐 미안하거나 그런 점도 있으실까요? 아내 얘기가 나오니까 울음이 나오네. 착하셨다. 셨다 했대. 천천히 하세요. 첫 월급 받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와이프한테 돈 갖다 줘야 돼. 청춘의 8년을 편의점에서 바쳤던 성민 씨.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